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한 번 낮춰 잡았어요. 계속 낮춰 잡고 있어요. 계속 연구를 해요. 계속 이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보니까 이 성장률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포인트에도 못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난해 4분기에 10월에서 12월이죠. 역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올해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에요. 비관론이 이제 IMF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 수치가 거의 그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어떤 금융위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버블 자산을 막 늘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출을 늘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 무리한 투자를 하시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IMF의 보고서를 보면은. 자, IMF는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WE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올해 1월 전망치가 1.7%였어요. 0.2포인트를 더 낮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뭐 이제 다음 달 5월달, 6월달에는 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계속 자료를 모아가지고 발표하는 거니까. 경쟁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IMF는 지난해 1월 2024년 한국의 성장률을 2.9로 예측했어. 그때 예측할 때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9가 아니라 1.5가 돼버린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야. 자,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2.1% 계속 낮아지고 있죠. 4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야. 뭐 지금 뭐 결과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거의 적자, 거의 뭐 핸드폰 팔아서 적자는 목면했는데 거의 적자로 이제 전환할 타임이고, SK 하이닉스 적자, 그죠? 그다음에 중국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당연히 이제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금리는 계속 올랐어, 그죠? 경기는 안 좋고 금리가 올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한국은행은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는 IT의 부진, 경기 부진 심화등으로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수치가. IMF는 1.6, 1.5, 한국은행은 1.6%를 소폭 소해. 자,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은행이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동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자,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TV에서 한국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자, 이 4분기 1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기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2분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됐다. 그럼 완전히 이제 경기 침체 선언을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경기 둔화가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자,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반도체 불황이죠, 반도체 불황. 자, IMF는 11일 세계 10대 경제국 중, 자, 미국은 1.4에서 1.6%로 올렸고, 영국은 0.6%에서 0.3%로 내렸고, 이탈리아는 0.6에서 0.7로 올렸고, 한국은 1.7에서 1.5로 내렸고, 일본도 심각하네요. 1.8에서 1.3, 독일은 똑같고, 인도는 6.1에서 5.9로 낮췄고, 자, 중국은 5.2, 그죠? 자, 우리나라만 지금 낮아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낮아진 거야. 자, 그러니까 세계화가 깨지면서 가장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비싸게 원자재는 들어오고 수출 물가는 올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타격을 보고 있다. 자, 우리는 좀 우리를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IMF의 어쨌든
그 성장률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정부도 이렇게 작년에 비슷하게 예측은 했어요. 2% 이하대로 예측은 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제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고, 무역 수지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야. 심각하죠. 1년 이상 연속 적자라는 거예요. 자, 무역 적자가 13개월 이상 계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야. 자, 이때 뭐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 막 그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럴 때였죠. 이때도. 자, 이때도 적자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그 경제 상황으로 보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에. 자,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 적자도 258억. 자, 지난해 무역 적자가 478억이야. 근데 올해 지금 1분기까지 무역 적자가 258억이야. 그러면 잘못하면 올해 무역 적자가 작년에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중 한 1,0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외환보 요구가 뭐 4,000달러 이상, 4,000억 달러 이상 되니까 그 정도도 뭐 감당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즘 증시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좀 우리의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IMF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상수지 적자뿐만이 아니라 가계 부채도 불안 요소라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서 큰 가계 부채 규모도 부담으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IMF 입장에서는. 자, 한국은행 공식 집계상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867조.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천조야. 어쨌든 뭐 전세를 얻던 가계 부채를 얻던 다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3천조 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겠냐고. 다 이자로만 내고 있잖아. 자, 이자를 내서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것을 성과급 잔치를 벌이다가 정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자, IMF는 올해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 과정으로 평가하며 지나치게 높은 민간 부채 수준, 그다음에 신흥국 및 개도국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신용 스프레드 금리 차이,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이 스프레드 금리 차이 상승 등이 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거야. 이 부채, 그죠? 공공부채, 국가의 부채, 그다음에 가계 부채,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신용 스프레드, 자,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인이라는 거야. 자, 이 연간 1%대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이 이제 0.8%대, 팬데믹 때 첫 해가 0.7%대.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때만 이 금융위기 때만은 안 온 거예요. 이제 뭐 1% 이하로 가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